안녕하세요. 노원초 김현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상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누리 초중 이음학교 교사 이상민입니다. 네, 이번 차시는 상호작용을 높이는 학습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원격 수업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높이는 학습 도구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2020학년도에 가장 많이 썼던 쌍방향 실시간 툴 수업에서는 그 카웃, 카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는 말을 하면서 아, 선생님 오늘은 카웃 안 하나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 중학생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네. 초등학생은 퀴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퀴즈 N, 그리고 멘티미터, 카웃 이 세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카웃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더 기회가 되네요. 같이 노하우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지금 퀴즈에 관해서 할 건데,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 처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본인들의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말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선생님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상호작용을 높이는 수업 도구를 사용하면 굉장히 활기차고 즐거운 수업이 가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했던 행맨 아세요? 알죠. 네. 다들 알죠. 행맨의 목숨을 걸어서 막 수업 같은 시간마다. 세대시네요. 그러시네요. 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어 선생님을 계속 쫄랐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야구 게임이라던가 혹은 낱말 퍼즐 뭐 이런 거 사람들의 기본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언가를 맞추고 싶고 정답을 맞춰서 성취감을 얻고 싶고 게다가 성취감을 얻으면서 몰입감까지 같이 가게 되는 이런 도구들을 이번에는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맨 처음에 퀴즈N을 설명드릴 건데요. 퀴즈N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 퀴즈에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카웃을 사용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카웃이 원래 원조예요. 아, 그래서 유사품. 그런데 네. 그 동생의 동생이지만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 아, 좋네요. 네, 그게 큰 장점이죠. 제 영어를 못해서 카웃할 때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퀴즈N을 먼저 이렇게 보시고 나시면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적용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지금 검색창에 퀴즈N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N을 검색하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퀴즈N 클릭하시면요.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뻔한 퀴즈가 펀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라서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메일 인증을 한번 하시면 바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하실 때 선생님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으로 가입할 때는 다른 절차가 있나요? 다른 절차도 없어요. 다른 절차도 없고 맨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한 달 정도로 프리미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프리미엄일 때는 굉장히 다 자유로운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한글로 되어 있고 굉장히 쉽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한 번에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한글이 영어로 바뀌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그럼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에 10명밖에 안 돼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퀴즈N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회원 가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클릭해 주시면 이용 약관 동의하시고 개인정보 취급 동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으로 입력하시고요. 비밀번호를 맞게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메일이 확인 이메일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확인 이메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이 제대로 되십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굉장히 뭐 네. 쉽네요. 가입 자체는. 네, 가입 자체가 정말 쉬워요.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페이지를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쇼 만들기, 보드 만들기, 쇼 찾아보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로그인을 하셨죠? 네. 네, 쇼 만들기라고 하는 건 퀴즈 쇼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퀴즈 쇼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요. 보드 만들기는 이게 누구나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담벼락 같은 거예요. 많이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보드? 담벼락? 패들렛. 맞습니다. 네, 패들렛. 패들렛을 벤치마킹해서 여기서 지금 보드도 베타 버전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와, 굉장히 학교에서 쓰는 다양한 좀 중요한 툴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네, 그런데 단점은 유료고 조금 비싸다는 거. 하지만 아이들을 짝을 지어서 한다면 10명, 그러니까 20명이 학급이라고 한다면 둘이서 짝 지어서 한다던가 아니면 1부 한번 하고 2부 이렇게 나눠서 하면 무료라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업체들도 그렇게 수익이 발생해야 더 좋은 서비스가 네. 나오니까요. 저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수업에 이렇게 크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선 쇼를 만들기를 하면 제가 이제 퀴즈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퀴즈를 학생들한테 뿌리면 학생들은 그 퀴즈를 풀면서 퀴즈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쇼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쇼 만들기를 클릭하면 쇼가 시작할 때 이미지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 이미지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한번 할게요. 퀴즈에는 장점은 굉장히 귀엽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의 그런 감성들을 너무 많이 잘 자극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퀴즈 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무슨 퀴즈 내면 좋을까요? 제가 되게 자주 내는 게 있는데요.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내는데 왜냐면 여담인데요. 저희 학교 친구들 역사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당연히 세종대왕 쓸 것 같은데 네. 세종대왕의 본명인 이도를 쓰는 친구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와서 네. 그렇게 답변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이렇게 넣어보는 그런 퀴즈들을 좀 내거든요. 그럼 그때, 글을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 상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 전체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검색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태그를 달아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역사, 그리고 쉼표, 상식, 쉼표, 국어 이렇게 뭐 3가지 정도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개 키가 있는데 공개 키라고 하는 건 이 퀴즈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퀴즈에는 사용하는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겠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개하셔도 되고 비공개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테스트니까 비공개하고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제 거의 파워포인트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쓰신 분들은 그냥 다 아실 거예요. 쉽겠네요. 네, 쉬워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첫 번째 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죠? 오른쪽에 타입에서 선택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선다형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퀴즈라는 여기에 클릭하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오른쪽에 퀘스천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클릭하시고 한글을 창제한 사람이요? 네. 그래서 사지선다형인가요? 그다음에 세종대왕, 네. 황희정승, 잠깐만요. 장영실, 그리고 세종대왕, 네. 황희정승, 황희정승, 장영실, 그리고 이상민 해주시죠. 네네. 장영실, 이상민. 네. 마지막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사지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중에서 정답입니다 라고 할 게 필요해요. 그 첫 번째 세종대왕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합니다. 여기 안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유튜브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카웃이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네,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 제한도 20초를 할 수도 있고 10초를 할 수도 있고 저는 10초로 바꾸겠습니다. 점수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문제 하나잖아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페이지를 한 번 더 클릭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PPT랑 거의 똑같네요. 진짜 똑같고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OX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OX 퀴즈 하나만 만들어 주시겠어요? 역사 일반입니다. 뭘로 할까요? 네.
OX. 네. OX. 장영실은 추구기를 만들었다. 제가 먼저 했어요. OX. 이거 답이 뭘까요? 옵니다. 5죠? 그럼 네. 답을 5에다 체크를 하고 시간 제한도 10초로 바꾸고 그리고 또 세 번째 페이지를 한 번 더 만들게요. 왼쪽 아래에 페이지 플러스를 하고 이 중에선 단답형도 가능하고 순서 완성형도 가능해요. 어허. 순서 완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카드를 1번 클릭, 2번 클릭, 3번 클릭, 4번 클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완성형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순서 완성형 클릭하면 다음 관용 표현을 제가 문제를 하나 냈는데요. 네. 다음 관용 표현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세요.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관용 표현 중에서 하나 아시겠는 거라던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냥 해주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를 할게요. 네. 그러면 가는은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곱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가는이 1번, 가는 말이 고와야가 2번, 오는 말이 3번, 곱다가 4번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 영어 문장 시험 볼 때 좋겠네요. 네, 영어 문장 시험도 가능하고요. 여기엔 초성 퀴즈, 토론, 설문, 영상,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빈번하게 나오는 그 단어를 크게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고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한번 제가 프리뷰를 볼 수 있어요. 프리뷰를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지금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시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이렇게 재밌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이거 스마트폰 형태로 볼 수 있네요. 네. 학생들은 quign.show/p 여기로 접속합니다. 네. 이거는 또 핸드폰도 가능하고 패드도 가능하고 뭐 노트북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OS에도 상관없이 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브라우저면 요 주소를 이제 실시간 수업에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에 414011 이렇게 4041 이렇게 핀 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이제 닉네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닉네임을 저는 아이들 이름으로 하라고 해요. 아이들이 익명성 소개에 숨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현정이라고 하면 뭐 즐거운 현정, 뭐 혹은 나나 현정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 414041 네, 핀을 근데 넣으면 되나요? 지금 못 들어가세요. 아하. 이거는 예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실 수가 없고요. 이렇게 확인하면 즐거운 현정님이 입장하였습니다 라고 뜹니다. 선생님이 플레이를 해주셔야.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죠?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면 퀴즈 게임이 시작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기는 문제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답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체크를 했지만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답을 체크해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랭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1등이에요. 지금 계속. 장영실은 추구기를 만들었다. 이거는 네 5점. 오른쪽에 핸드폰에서 5 이렇게 정답 확인하는 중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바로 애들한테 다 했다고 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되잖아요. 다 했니? 그리고 다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치고기를 만들었다. 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 대시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클릭하시면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문제가 나왔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한 명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제 점수가 보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랭킹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미리 보기인데요. 이 미리 보기를 딱 했으면 이제 아이들한테 보내도 괜찮겠죠? 네. 이 정도로면 그럼 여기 밑에 플레이를 누릅니다. 이제 이 플레이를 누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퀴즈 격돌 진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사용 가능한 인원이 250명이나 돼요.
근데 이건 유료일 경우. 아, 근데 무료로 쓰게 되면 10명입니다. 10명은 조금 아쉽네요. 많이 아쉬워요. 한 30명까지만 해줘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왼쪽에 보시면 현장에 모여서 실시간으로 진행자의 화면을 보면서 참여자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진행자가 문제 화면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 원격 수업에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실시간 원격 플레이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선 답변을 노출할 것인지 답변을 안 노출할 것인지 그리고 배경음악을 넣을 것인지 배경음악을 넣지 않을 것인지 랭킹 화면을 아이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런 랭킹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랭킹을 두려워하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비노출을 클릭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제서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주소를 주는 거죠. 지금 quign.show/p 요거를 아이들한테 링크를 바로 복사해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188467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188467 입력하시면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네,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보이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쵸? 네, 저도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3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다 맞다 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즐거운 음악이 나오죠? 네, 그러네요. 음악이 네. 나와서 막 심장이 네, 뛰기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나갔어요. 1번 네. 문제. 네, 2번 문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음을 넘겨드렸고 1등은 강마혜 씨입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장영실은 치고기를 만들었다. 3-3, 3명 모두 다 응답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오, 3분 모두 다 정답하셨습니다. 퀴즈가 이런 맛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도 등수는 다르네요. 어머나, 더 빠른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관용 표현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세요. 자, 아직 아무도 응답 안 하셨고요. 한 분, 두 분, 그리고 왜 터치가 안 되지? 1등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네, 다음 클릭하시면 다 맞으셨는데 결과는 바꾸고 있죠. 진짜 반응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있네요. 자, 1등 박수 축하드립니다. 저 3위라서 슬프네요. 네. 그래서 랭킹 더보기를 하면 나머지 친구들도 다 랭크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역사 상식 지금 요거 한 거 이게 지금 공유하거나 복사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매번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쇼 찾아보기라고 있어요. 쇼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미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검색하시면 돼요. 저는 국어라고 치면 국어에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문제만 따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재미있는 맞춤법 요걸 가져간다고 하면 점 3개를 누르고 이 중에서 복사를 클릭하시면 내 쇼 안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복사를 완료했으면 네, 마이 쇼 왼쪽에 마이 쇼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재미있는 맞춤법이 들어온 거죠.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쇼 진행 결과가 있어요. 리포트 중에서 이걸 클릭하시면 역사 상식 아까 했던 거 요거가 누가 얼만큼 점수가 나왔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퀴즈엔 같이 해보셨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 막 빨리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음악이 나오고 하니까 약간 심장이 뛰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 끝나고 네. 학습 내용을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퀴즈엔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멘티미터라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멘티미터는 워드 클라우드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검색어에서 멘티미터라고 치시면 이것도 로그인이 똑같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비슷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나시면 이것도 선생님이냐고 묻는데 그때 얘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멘티미터 맨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떠요. 첫 화면이 뜨죠? 그리고 멘티미터랑 카웃은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막강한 번역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쵸.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리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역사 퀴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퀴즈엔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UI가 좀 많이 비슷해서 이것도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네. 지금 새 화면이 있고 오른쪽에 멀티플 초이스. 그런데 멘티미터는 안타까운 게 이거는 질문의 수가 제한이 있어요. 아까는 참여자의 수가 10명이었잖아요. 얘는 질문의 수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게 2개. 그리고 너무 적네요. 그리고 퀴즈 할 수 있는 게 5개. 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워드 클라우드가 유명하기 때문에 타입에서 워드 클라우드 하나 클릭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하나 클릭하고 질문을 바꿀게요. 원격 수업 하면 생각나는 것은 여기 주면 여기 응답 수를 제가 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응답 수를 늘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응답 수를 5개를 하겠습니다. 5개를 하고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여기 엑스트라라고 되어 있죠. 한 번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애드 슬라이드를 한번 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했으니까 스케일즈를 한번 해볼게요. 나의 1학기, 나의 원격 수업을 평가한다면 이라고 하면 준비가 철저함, 그러면 1에서 얼마 정도, 그리고 진행이 원활한, 그리고 결과를 정리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strongly agree 그러면 난 정말 거기에다가 동의한다. 그렇지 않다. strongly disagree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했고, 근데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커스터마이즈에서 이 중에서 클로즈 보트라고 체크할 정도가 있어요. 제가 했던 실수 중 하나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투표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실 때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보시고 클로즈 보트라고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는 플레이였잖아요. 여기서는 프리젠트예요. 여기 프리젠트를 클릭하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menti.com 그리고 코드가 6967087이에요. 학생들한테는 이거 알려주는 거죠. 87. 네, 브라우저에서 menti.com으로 들어가고 6967087 이렇게 해서 네, 시작하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단어들이 여기 워드 클라우드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6967087 응답을 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제 질문은 원격 수업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가지 답변을 하면 되나요? 제가 너무 많이 했죠. 저는 100가지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했어요. 5개밖에 없어서 100가지일 줄 알았어요. 100가지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이상민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응답하는 단어들이 화면에 워드 클라우드로 나오게 되는데요.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점차 크고 이렇게 더 뚜렷하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원격 수업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항방향 수업 같은 이런 오타를 여러 번 같이 하시다니.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지금 나왔고요. 뭐 마스크, 카훗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TV에서 빅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막 뒤에 화면에 멋있게 뇌 그림 있고 네, 이거 그거랑 하면 비슷하네요. 아이들 아주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근데 있어 보이네. 주의할 점은
올바르지 않은 단어, 비속어 이런 걸로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교육을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요걸 하실 때 어머 이 다음을 어떻게 넘어가지? 라고 하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툴바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라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나의 원격 수업을 평가한다면 뭐 준비가 철저했는지, 매우 동의한, 진행이 활발했는지 그 발을 점을 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이구야. 이렇게 네, 바로 준비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죠? 준비가 철저함부터 네. 진행이 원활함, 요점, 지금 두 결과. 명이 응답하셨다고 밑에 2라고 뜨고 있습니다. 이제 3이 되네요. 아, 네. 네, 벌써 응답들이 이렇게 도착했는데요. 3명의 응답자가 응답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아래 발을 클릭해서 다음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끝났다는 표시가 나죠. 멘티미터 사용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이거는 아까 또 퀴즈행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학생들의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결과들이 마치 빅데이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뭔가 좀 학생들이 이렇게 학술적인 분위기에서 수업한다는 느낌? 네, 좀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카웃을 한번 가볼 텐데요. 키주행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어에서 카훗을 입력하시면요. 회원 가입을 시작하게 되는데 카훗은 그 이메일 인증만 하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웃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맨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영어예요. 그쵸? 영어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번역을 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유료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제가 카오는 조금 써봤는데 그래도 무료 버전에서도 상당한 기능들을 거의 다 쓸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마이 카후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C 올 하고 보면 제가 이미 썼던 카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카웃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무료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게 많아서요. 카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넌센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에디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에디트 한번 클릭하시면 아까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는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뭐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퀴즈 1, 퀴즈 2, 퀴즈 3 이런 식으로 문제가 3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add 퀘스천 하면 문제를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지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이거를 던이라고 해볼게요. 카웃의 그 배경음악이 정말 심장을 뛰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심장을 뛰게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 지금 넌센스라고 되어 있고 플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이거 플레이를 클릭합니다. 플레이를 클릭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했던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어사인이라고 해서 과제형을 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했던 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사인, 애들이 아침에 풀 수도 있고 저녁에 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사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치라고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과 유사하게 여기도 다른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번 더 관문이 있는데 팀 모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응답을 하는 팀 모드와 개인이 하나씩 원 디바이스를 하는 클래식이 있어요. 저는 클래식으로 갈게요. 자, 여기 지금 게임 핀이 로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www.kahoot.it 카웃.it 네. 98566684 9856-684 이렇게 핀 번호를 다 그냥 복사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클릭해서 그냥 들어와요. 퀴즈 짱님 들어오셨습니다. 접니다. 네, 그럼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캐훗. 영어도 들어오셨어요. 자, 여기 시작했으면 더 이상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잠을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넌센스 퀴즈. 3, 2, 1. 1. 새 중에 가장 빠른 새는? 너무 쉽죠? 한 분밖에 안 하셨어요. 아, 놓쳤네요. 놓쳤어요. 넥스트 생각을 갑니다. 너무 깊이 하다가. 네. 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배달한 사람을 세 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응답을 세 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과연 저의 정답이? 네, 정답들이 다 들어왔고. 또 틀렸네. 아, 네. 네, 본인이 오답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왕이 인사할 때는 뭐죠? 이건 알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계속 빨리 먹어야 되는 떡은 네. 네,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또 빨리 이렇게 그냥 스킵할게요. 문제가 좀 많아서. 아는 문제였는데. 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건 알 것 같아요. 죄송해요. 놓쳤죠? 제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마지막까지 네, 봤습니다. 그래서 넌센스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퀴즈장님 우승하셨어요. 오, 순발력이. 3위네요. 3위인가요? 제가 잘못 봤네요. 3위네요. 네, 꼴찌란 뜻입니다. 네, 대망의 1위는 네. 강마애님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분들이 쓴 것들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커버에 클릭하시면 여기에다가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add to collection 혹은 duplicate 이렇게 복사하면 제 거에 들어오게 됩니다. 카웃도 이렇게 사용해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카웃이 친숙해서 좀 재미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카웃은 배경음악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저도 학급에서 써보면 친구들이 다 이게 막 심장이 뛰어서 이거 빨리빨리 맞추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툴인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과제형으로 낼 것인지 이렇게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을 높이는 학습 도구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즐겁다고 매번 사용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평소에 점수 순위에 민감한 학생들이 이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부 우수한 학생들만 몰입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다양한 학습 유형이 있으니까 이런 퀴즈가 필요할 때는 퀴즈를 쓰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퀴즈로만 끝나지 말고 오답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학습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 건데 상호작용을 많이 물어보는 건데 아이들 중에서는 비속어나 예의 없는 단어를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익명의 아이디로 들어오면 누가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번을 이용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노출하기 싫어할 때 뭐 15004, 15007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어떤 거에 사용할 수 있느냐? 맞춤법 퀴즈. 저 많이 틀렸어요. 관용 표현 이런 거, 영어 단어 학습. 아까 영어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역사 퀴즈, 그리고 사회, 과학, 기본 퀴즈. 그리고 아까 같이 이렇게 약간의 넌센스 같은 이런 것도 재미있게 수업 중간에 해보면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는 의견을 모으거나 아이디어를 모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높이는 예가 더 많거든요. 보시면 클래스 카드 배틀 이게 세트예요. 근데 영어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 유료로 전환되었어요.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띵커벨은 이거는 여기는 교사 인증만 하면 거의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색다른 건데 플리커스라고 이거는
IT 기기가 필요 없이 이런 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해봤는데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을 받았어요. 네, 좀 많이 발전했죠. 이게 QR코드 같은데 선생님의 카메라로 QR코드 같은 걸 싹 하면 아이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반응했는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스캔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참여형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습 도구도 알아봤어요. 오늘 이렇게 상호작용을 높이는 학습 도구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역시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다가 보면 이제 조금 더 진일보하는 그런 또 온라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이런 도구만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실 때 적재적소에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활발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호작용을 높이는 수업 도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